네, 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망설여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종효 의사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픽은 어디를 하겠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오전장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계속 좀 부진했었죠. 오랜만에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 포인트가 외국인의 복귀예요. 현선물 동반 매수를 강하게 흔들림 없이 오전까지 일단은 해주고 있는데 워낙에 외국인이 최근 장중에 좀 변덕을 부렸잖아요. 뭐 사는 것 같았는데 매도로 바뀌었다가 이 물량이 어마어마했는데 좀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부터죠. 네. 수요일부터 한 3천억 이상의 매수를 단행하면서 뭐 평소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산다고 할 때 뭐 평균 금액이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그렇죠. 사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사주면서 일단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나 싶었는데 우리가 쉬는 이틀 구간 동안 미국 3대 시장이 모두 2%가량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걸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고 물론 코스닥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코스피가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고 더 중요한 건 지난 월화수는 거래 증가가 좀처럼 없었는데 오늘은 대형주 중심으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것이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일과 맞물려서 또 한자락의 상승을 끝나는 포인트가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 미국은 이미 하락갭을 모두 메웠잖아요. 네. 우리는 두 번째 갭 메우고 첫 번째 갭을 메우려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격차를 생각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강하게 보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답답했던 3일간의 흐름과는 분명히 다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어서 오늘 종가에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 오후장에 보셔야 될 것은 선물 시장의 매수가 유지되는지 여부와 미결작정의 증가가 동반해서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지켜봐야 되는 수급 포인트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종목이나 섹터를 또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의 회복이 눈에 띄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지금도 고점을 조금 더 높여서 6% 상승, 이제 진짜 20만 원 회복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전고점까지 다시 갈 가능성 열린 겁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뭐 그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안 좋게 얘기하면서 또 18만 원 아래 정도에서는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다. 맞아요. 트레이딩 바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뭐 20만 원 잠깐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다시 또 내려올 그런 자리라서 뭐 현재 구간에서 아주 의미를 높게 부여하기는 어렵고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모두 마찬가지의 흐름일 거고요. 최근에 엔비디아를 둘러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젠슨왕이 지분 팔고 있는 건 원래 팔려고 한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뭐 경쟁자들이 뭐 생기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 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뭐 여전히 비중 축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전장 흐름 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시점에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김종효의 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동차주, 그 안에서도 부품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소비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요. 또 향후에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 매출이 또 잘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에서 나오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전기차 노이즈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또 현대차나 기아가 선제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서 과연 부품단에서도 그런 여러 수혜나 매력이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발견하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자동차 부품을 보는 건 자동차 부품 전체가 좋다가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 내에서 특별한데 네.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싸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종목들은 조금 차별화가 나타날 개연성을 보고 싶은 거고요. 오늘 리포트가 나온 세방전지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이슈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품단 전체에 대한 매력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한다면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저희가 근거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디나 쓰이는 부품 그리고 공급 부족이라는 건데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나 쓰인다면 그만큼 뭐 가격에 대한 실적에 대한 매력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전기차로 가면서 전기차에는 워낙 대량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에서 쓰는 그 납축전지는 빠지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그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워낙 고전압의 배터리라 그걸 만약에 다른 여러 가지 전장 부품에 연결하면 전장 부품이 모두 망가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납축전지는 계속 쓰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배터리가 조금 기존의 납축전지에서 다른 분야로 바뀌고 있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세방전지라고 하는 회사가 초기에는 이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PH 하이브리드 전기차에서 가져갔던 AGM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이 늦어지면서 우려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전기차에 관련된 논란, 전기차의 성장이 줄어들고 내연기관의 수명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에 지키고 있던 납축전지가 오히려 공급 부족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진이 좋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더 이 회사가 좋은 것은 최근에 원재료의 납 가격은 빠지고요. 납축전지의 가격은 올라가면서 원가는 빠지고 제품 가격은 올라가는 굉장히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추이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AGM이라고 하는 미래, 이것도 어차피 보면 그냥 납축전지랑 비슷한 것인데 전기차에 쓰이는 시동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꾸준하게 준비하면서 2024년 대비해서 2027년 정도 되면 2배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납축전지의 마진은 좋아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기업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 자동차 종목의 하락에 결부되어서 다 같이 싸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리포트가 오늘 나오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주가는 크게 올랐다가 지금 뭐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차별화된 종목이 적어도 2025년까지 그 흐름을 이어간다면 그러면 이런 종목은 우리가 부품주와는 다르게 여전히 수익이 개선되는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어떤 차가 잘 팔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던, 전기차가 잘 팔리던 어쨌든 기본적으로 납축전지는 모두 들어가고 그 납축전지의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니까요. 어디에나 쓰이는 부품이라는 게 차량의 스타일이나 그 성능, 기능 상관없이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차별화됐다라는 포인트가 첫 번째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옥석 가리기 할 때 또 무엇을 봐야 되는지 두 번째 포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익률이 개선되는 종목입니다. 참 자동차 안에도 다양한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이익률 개선 기업이 있습니까? 네, 뭐 여전히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종목이지만 SL 같은 종목이 최근에 보시면 뭐 주가는 별로 좋지가 않은데 당연히 뭐 선도 업종이 네. 좋지가 않으니까 좋지가 않은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LED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LED도 품질이 좋은 LED가 있고 나쁜 LED가 있고 여전히 벌브를 쓰는 그런 자동차 LED 등도 있습니다만 헤드라이트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LED 비중이 SL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53% 근데 내후년이면 62%까지 올리면서 LED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마진율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SL은 다른 종목군들과 똑같이 싸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부터 저는 자동차 부품 말씀드릴 때 HL 만두와 더불어서 SL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다 빠진 것은 뭐 시장의 업황에 따른 우려에 따른 그런 하락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럼 만약에 이쪽에 반등을 보였을 때 어떤 종목이 차별화가 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방전지, SL도 그 해당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차별화도 되어 있고 이익률까지 기대가 됐는데 주가가 너무 비싸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더해지는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두 종목은 당연히 해당되는 종목들이고요. 네. 그 외에 한 종목을 더 골라보도록 하겠는데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2025년도에 기대되고 있는 매출 성장과 밸류에이션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이 안에 보시면 저쪽에 매출 성장에 세방전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SL도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양쪽에 모두 동시에 걸쳐 있는 그다음에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HL 만도란 말이에요. 근데 HL 만도가 에이다스라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스티어링, 휠, 그다음에 서스펜션, 브레이킹 시스템 이것도 모든 차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익률이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와 관련된 캐펙스 비용이 줄어들면서 마진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구조적으로 이익이 좋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고른 세 종목은 모두 자동차 업황이 조금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능력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좋은 이익 체력을 보여줄 것으로 내년까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두 싸진 그런 밸류에이션 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세 종목, 세방전지,
SL, HL 만두 저는 세 종목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HL 만두 이야기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모든 차종이라던가 부품이 좀 들어가는 기업들, 그리고 이익률,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뭐 공통점을 다 갖고 있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 세 종목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